자, 서정욱 변호사.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경선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판세를 좀 짚어주죠.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했고, 당대표. 네. 그래서 이준석, 주호영 3파전이다, 3강이다 이러는데. 야, 이럴 때 이제 그 대흥행을 하는 전당대회는 저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이게 뭐 보수 야당에서 전당대회 하면 관심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때요?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 없어, 지금. 그때 뭐 송영길이, 그 다음에 뭐 홍영표, 나왔죠? 또 이게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쪽은 아무런 이게 흥행이 없었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일단은 대흥행이에요. 저기 오늘 제가 이 끝나고 TV조선 이거 정치라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많이 다룹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다루질 않았어요. 지금 이게 최고위원만, 아니, 대표만 10명. 10명. 최고위원도 한 16명? 엄청나게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초기에는 초선들이나 젊은 층, 특히 이준석, 그 다음에 김웅, 이런 초선들 있잖아요. 김원혜도 넣었죠. 이런 게 바람이 되면서 기존의 주호영, 나경원, 이 투톱에다가 2강에다가 이제 신진 초선이 나오면서 상당히 박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흥행면에서는 대성공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흥행 성공한 것도 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폭정과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촉각이 곤두서니까 윤석열하고 화합될 수 있는 게 누구지 이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은 보수 우파가 절처절명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관심이 뜨거워진 거지 뭐 저들이 잘해서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판세를 보면요. 저는 이제 뭐 당적도 없어요. 저 KBS 이사를 당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정치를 현실 정치를 뺏지는 욕심이 없고 안 할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지금은 이게 초선들이나 신인들이 이게 돌풍이지만 결국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게 옛날 서울시장하고 틀린 게 그때는 100% 민심 여론조사만 했잖아. 100% 여론조사만 하면 이게 돌풍이 이어지겠지.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역선택도 있고. 당심이 70%예요. 본선에서는. 예선에서는 5대5지만. 5대5고. 그러니까 이게 당심이 70%고 민심은 30%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당원들은 더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책임감도 강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이준석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주호영과 나경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채널A에서 같이 매일 방송하거든요.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표가 필요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켜 준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 근데 본인이 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박근혜 탄핵 때 어디 갔죠? 박근혜 탄핵 때 어디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 유승민 따라서 바른당에 갔잖아요. 그거는 반성해야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이게 이준석이 조금만 어리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비대위원으로 입문시켜 줬다면서 비대위원 시켜 줬잖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죠. 정치를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이게 운명을 같이 해야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위해서 구명하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오히려 더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준석이 방송 많이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제 와서 표가 좀 필요하니까 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중적인 게 제가 이제 준석이 비판하기 조금 거시기해요. 친한 동생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극우 보수하고는 또 완전히 결별한다고 그러니까 극우 보수라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외치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극우 보수예요. 그러면 극우 보수 제쳐놓겠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그리고요 자꾸 이게 좌파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보세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거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거구가 어디 있어요? 태극기 들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뭐가 있나요? 나라 걱정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폭력하는 그게 어떤 조직이 민노총. 그게 극좌. 정교조. 근데 극좌잖아. 그래. 근데 민주당에서
야, 우리는 극자와 선을 꺼야 됩니다. 극자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이 말 누가 해요? 하는 순간에 그대로 정치 매장이죠. 매장이야, 뭔 매장. 근데 우파는 왜 그 매장이었다고 입만 열면 그런 거지. 그게 좌파들이 태극기는 그거니까 너 태극기만 근처만 가도 황교안이든 나경원이든 자꾸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좌파들의 프레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좌파의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히려 극자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저쪽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이준석 최고가 아직까지 이게 너무 저는 진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게 그 사과도 아니고 뭐 그냥 이게 표만 달라는 건지 좀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지고요. 유승민이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친구거든 유승민이가 네. 유승민의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내가 몇 년 전서부터 얘기하는데 그랬으면 지금 참 큰 정치인 됐을 거야. 얘 유승민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 또 하나 있잖아요. 유승민 김무성 꼬붕 아니 유승민의 꼬붕 하나 있잖아요. 김웅 그러니까 김웅도요. 김웅도 이게 뭐 검사하다가 이게 유승민이가 비례 하나 준다 싶으니까 바른 날 갔다가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게 송파에 공천받아 됐잖아요. 밤이당 사람이야. 이런 게 과연 신인들이 옛날에 그 70년에 왜 박정희 대통령이 3대 대통령 할 때 예. 그때 야당 신민당이 있었잖아. 40대 기술원. 야, 그때는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그때하고 달라. 3명 나왔잖아. 예. 그때는 이게 김영삼이는 원내대표가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이미 거물이에요. 거물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미래, 비전,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김웅이 이준석 나타내는 게 미래가 뭐야 말이에요. 그래. 뭐 시험지 공천할 때 시험 본다 그러던데. 앞으로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 하버드 대학 갔으니까 이게 시험으로 이게 공천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김웅이든 초선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시대 정신이나 무슨 이게 새로운 미래 새 정치를 상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물학적 나이만 젊으면 무조건 신인이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게 미래 비전 이걸 제시해야지. 새로운 사고, 그래야만 이게 새 정치가 아닌가. 우리도 그 나이 지나봤지만요. 그 나이 때 잘 몰라, 솔직히. 나도 인생 몰라가지고 헤맸어, 그 나이야. 아이고. 그래서 저는 헤맸다, 나는. 그래서 저는 이게 김웅이든 이준석이 돌풍은요, 뭐,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당원 70%가 백전하게 정치에서 진짜 우리 보수 개멸 위기를 어렵게 견디고 지금 참은 우리 당원들이 예. 최소 엑기스 핵심 당원만 30만이 넘고요. 예. 뭐 당원이 전체로 뭐 70만, 100만 되거든요. 예. 이 당원들이 저는 70%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이게 누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켜왔는가. 이준석이가 당을 지켜왔는가. 국민의힘을 한 번이라도 이준석이 애착을 가진 적 있나요? 바른미래당 지켜왔지. 바른미래당 다 죽고 김웅이는 일로 온 거고. 김웅이는 국민의힘을 뭘 했냐 말이에요.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그 초선의 그 신인은 이제 그 별로 변수가 안 된다. 찻잔 속에 저는 뭐 태풍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네. 그럼 주호영하고 이제 나경원 남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나경원만 자꾸 이게 옹호하다 보니까 네. 좀 주호영 대표한테 미안하긴 해요. 저도 이게 주호영 대표 잘 압니다. 제가 대구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호남에서 이게 영남 후보를 계속 냈죠. 네. 노무현, 문재인, 이번에 김경수가 또 판결 나면 또 김경수 할지도 몰라요. 네. 하다못해 이재명이도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게 민주당에서 호남 배제론, 호남은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호남이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니까 우리 손님들 대접해서 전략적으로 누굴 해야지 그렇죠. 다음에 정권을 잡을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인은 영남 맞아요.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책임당원 30만 중에 60%가 영남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영남까지 저처럼 네. 치맥의 70%가 영남이야. 그렇지. 누가 봐도 이게 압도적인 다수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주인이니까 다수니까 우리가 다 해먹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기현 원내대표도 영남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주호영 대구까지 다 해먹으면 다음 대선 때 만약에 영남당이라고 저기 손가락질 받아요. 저쪽에서 프레임 걸어버려. 예. 그러다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경남 지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최재형, 주호영, 김기현 전부 영남이면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 전략적. 네,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요.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 김기현 영남, 그다음에 수도권
당대표. 당대표, 그렇지. 그 다음에 충청권의 윤석열, 김동연. 그 최재형은 또 경남이지만. 대권 주자. 이러면 이게 충청, 수도권, 영남이 골고루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저는 영남 배제론, 그건 좌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야. 영남이 특혜 누린 것도 없어요. 혜택 본 게 없어요. 영남이 제일 낙후된 거. 저 알아요. 어려운 걸. 대구가 지금 낙후됐다고. 옛날 대구가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낙후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이게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 네. 문재인 좌파를 끝장내고 교체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거기에 주호영 영남 대표가 도움이 한 표라도 될까? 아니면 이게 나경원 수도권 대표가 도움이 될까? 저는 이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남 배제론이 아니고 영남의 전략적 선택론. 그러니까요. 영남 배기 종군론. 이걸 제가 주장하잖아요. 저는 한번 이게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주호영 대표가 예. 원내대표 할 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지금 낮은데 이번에 점수 딸 기회인데 뭐 어떻게 따야 되냐면은 전략적 선택을 해서 나경원이 손을 들어주는 거야. 예. 자기가 저는 당대표 출마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영남과 수도권이 함께 갑시다. 이러고서 사표를 딱 내면은 주호영 몸값이 확 뜹니다. 근데 여기 나가서 3등 하잖아? 그냥 가는 거야. 3등 3등. 그리고 이게 주호영도 네. 탄핵 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탄핵 때 이게 바른당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당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판치고. 김무성. 다 그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요. 당을 이게 지켜서라. 그러게. 한마디로 이게 저는 나경원은 당에 저는 조광지처라 봅니다. 조광지처. 정말 이게 집안이 어렵고 힘들 때도 묵묵히 집안을 지키면서 이런 나경원을 보고 뭐 이게 너무 강성 우파가 아니냐. 조광지처 표현 좋네. 예. 맞아. 뭐가 나경원이 강성입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가 강성이에요? 강성까지 단식을 했지만 그래. 제대로 이게 오히려 저는 광화문에 그 많은 우리 우파를 제대로 결집을 못 시킨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나간 게 무슨 강성이냐 말이에요. 오히려 강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데 뭔 소리 지금.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정권 잡은 거는 저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다 촛불 가짜뉴스로 쿠데타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이게 행동하는 우파 있잖아요. 예. 타기 멀리하고 조금 근처만 가면 야 너 거구냐. 아니 나경원이 뭐가 그겁니까? 아니 바른미래당 갔다 온 투쟁을 한 거죠. 설쳐대고 저들이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 아주. 우리나라는 보수정당을 괴멸시키려고 그래. 어정쩡한 것들이 제1야당하고 빨갱이들이 여당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나와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극우라고 몰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아니 나쁜 놈들이야. 가만히 생각할까 열받네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자꾸 이게 나경원을 뭐 거구 이렇게 모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정말 이게 보수가 개멸되는 순간부터 오랫동안 이게 집을 지켜온, 당을 지켜온 사람이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이게 본다면 이번에 서울시장 있잖아요. 예. 상당히 억울하게 도둑 맞은 거예요. 맞아. 무슨 말이냐면, 야, 기존 룰대로 하자. 기존 룰대로 당신 얼마 보려고 다 하자. 그러면 나경원이 이겼어,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럼 이게 나경원이가 되나? 오세훈이 되나? 조원이가 되나? 그래서 솔직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박사님이 나가도 이번에는 다 박영선을 누가 빼도 끝거요. 아니, 이번 선거는 20% 이상 차이라고 네. 이미, 그런 시대 정신이 그런데. 따라서 저는 나경원이가 억울하게 서울시장에 거의 헌납회가 억울하게 졌잖아요. 네. 그 점에서 제가 나가라고 계속 저는 강구를 했어요. 네. 왜? 본인에게 어떻게 선거마다 나가냐. 서울시장도 졌는데 또 어떻게 바로 나가냐 하지만, 서울시장이 깨끗하게 원칙에 따라 졌으면 저도 출마 반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억울하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받고도 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당원들이 요구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설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게 나 대표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럼 이게 수도권, 영남권 이래서 이게 대선 후보를 그럼 충청권이든 영입하면 얼마나 이게 딱 이게 이루어지는 지역 균등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나경원 대표를 응원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국민의힘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안 되고 이번에 김웅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이 완전히 죽어. 그 다음에 윤석열, 최재형 중심으로 보수파를 딱
제3지대 보수우파로 만들면요, 그거 다 부서지고 와서 대권 먹어. 나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경원 대표도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당 살림살이 나경원 대표가 다 하고, 대권 주자 윤석열, 최재형 나가고,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나을 거. 저 반미당 출신 애들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알아서 말아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더 박사님이 나을 제가 평소에 정치 소신을 아니까 저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결론은 똑같은데 그 과정이 저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복잡한데 그러면 박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임시정부 있잖아요. 3.1운동 끝나고 그 두 파가 있었거든. 맞아. 한 명은 이제 임시정부를 좀 이렇게 혁신해가지고 살리자는 거고, 그다음에 신채호 있잖아 단재. 이 사람 임시정부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지금 박사님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새롭게 보수 재건하자는 거고. 저는 이게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좀 개조해가지고 어떻게든 혁신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살리자는 거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임시정부의 그 개조론과 창조론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개조론, 창조론 차이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 어차피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일단 이거는 뭐 똑같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 말씀은 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김웅이든 이준석이든 그럼 당 부서진다 거기. 뭐 누가 되든 당은 이게 산산조각, 산산조각 나는 그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끝까지 지켜온.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놓은 거는 조강지처럼 정말 이게 당이 어려울 때 묵묵히 당을 지키면서 헌신해 온 사람 이런 분을 줘야 되지. 주호영은 바른당으로 바람 피우고 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야. 그렇죠? 바람 피우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용사회가 받아준 것만해도 감지적지해야지. 안방 차지하려면 안 되지. 저는요 조강지처 나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경원 조강지처를 저거 당심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이혼하고 재혼해야 돼. 나경원. 재혼을 누구랑 했느냐? 이거 제3지대에서 윤석열, 최재형과 함께 재혼해서 거기서 또 조강지처 하면 돼. 근데요, 그렇게 하면 돼. 저는 당원들을 믿는 게 옛날에 그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봤잖아. 뭐 아들을 못 낳은 칠거지약은 여자를 버릴 수 있었거든. 칠거지약이면 뭐 시기를 한다든지 시부모를 안 모신다든지 아들을 못 낳는지. 근데 칠거지약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그게 그 첫째가 조강지처야.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한 부인은 나중에 그런 칠거지약에서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이게 그 나 대표도 뭐 원내대표하면서 어떤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러게 조강지처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이 버리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자기네 당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이번 결판이 나요. 당을 아끼고 살리면 나경원 대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이준석이나 김웅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깨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걸 좀 바라는데 깨지려고. 근데 나경원 대표는 아까운 분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저기를 국민의힘을 다시 살린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뭉치는 것도 전 그거 환영합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돌아서는 거야. 이제 이혼합시다. 저하고도 이혼해. 저는 뭐 200만 가도 저희 고생한 우리 마누라로 계속해서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려주세요. 결론 내렸네? 결론 조강지처로. 조강지처로. 그 서정욱 변호사도 조강지처로. 잘 지키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